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180일간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은 핵심 관계자의 소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오늘부터 용산 시대가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고 오후에도 어제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180일 동안 이어진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차 못했습니다. 특검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16개 의혹을 들고 출범한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이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추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몫이 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추정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봐주기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에 남은 수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년 전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여전히 남아있는 참사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년 전 참사가 일어났던 활주로. 부서진 기체는 치워졌고 충돌이 있었던 콘크리트 둔덕만 남아 있습니다. 활주로 밖 담장에는 잊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힌 수많은 리본이 푸른 물결이 됐습니다. 추모객들은 사고 현장을 걸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 앞으로는 다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2층 벽면에 꾹꾹 눌러 쓴 글귀에는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한 송이 국화를 놓고 애도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이분들의 아픔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버지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사를 통하든 정부에서 사과를 발표를 하든 있는 그대로를 유가족이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단지 그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져서 청와대에 다시 개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동시에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개양됩니다. 오늘부터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과 업무 표장도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개인적인 소회로는 좀 듭니다. 네. 청와대는 푸른 기와로 덮인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 1, 2, 3관, 영빈관과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공간은 지난주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뿐 아니라 핵심 참모들이 모여있는 여민 1관 집무실에 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으로 가기 전까지 77년간 청와대는 최고 권력자의 거처이자 집무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어렵게 나온 구중궁궐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 미팅 등으로 국민과 접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정당에서 3선을 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를 넘어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파격 인사에 국민의힘은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면서 이해훈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내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부처입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의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는 등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강조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실용과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그 국정의 철학, 기조 우에서 이분들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훈부 장관에 보수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기용한 사례처럼 청문회 부담을 줄이려는 판단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내정이 물타기라며 출세를 위한 부역행위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즉각 제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최근까지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화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개 식용 문제를 두고 한국을 비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브리짓 바르도 재단은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956년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를 통해 보이는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성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C'était une icône, même à l'international. Non, Brigitte Bardot, ça, moi qui suis à un certain âge maintenant, j'ai toujours connu
l'ère de Brigitte Bardot. On a apprécié ses films. 바르도는 은퇴 이후에는 동물권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개고기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야만스럽다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Vous pensez que des Français, des Allemands et des Américains, ridicule de dire ça. Jamais, à moins qu'ils le mangent sans le savoir. Et nous verrons bien comment réagiront les touristes. Voilà. Je vous dis au revoir et je suis vraiment triste. Au revoir. 정치적인 극우 성향을 드러내면서 인종차별적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기의 전설을 애도한다는 메시지를 올려 추모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동물원 내에 있던 관람객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일본 도쿄도 히노시의 타마 동물원에서 암컷 늑대 스이가 탈출했습니다. 사육장에서 탈출한 늑대는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움직였고 동물원은 임시 휴원을 결정한 뒤 관람객들을 동물원 내 대피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오후 2시쯤 포획팀이 동물원 정문 근처에서 늑대를 마취총으로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늑대가 돌아왔다는 안내방송에 관람객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동물원은 일단 임시 휴원을 한 뒤에 탈출 원인을 검증하고 재발 방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남성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남녀 성대결 테니스 역대 4번째였는데 승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I love to challenge myself. For me, it's a huge challenge, especially playing Nick, the guy who's unpredictable. 현지 시간 2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테니스 성대결이 열렸습니다. 여자 세계 1위에 맞서는 남자 선수 2022년 윈블던에서 준우승을 했고 남자 프로테니스 단식 673위인 현역의 닉 키리오스입니다. 지금까지 남녀 대결은 3번이나 있었는데요. 1973년에 여성이 남성을 이긴 적이 있지만 나이차가 30살이 넘게 났습니다. 시작부터 키리오스는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채 6대3 1세트를 가져왔는데 2세트째엔 사발렌카가 3대1로 앞서면서 접전을 벌이다가 동점까지 따라붙은 뒤에 키리오스가 역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Andy Murray, Djokovic, Federer, and Nadal have all lost to me. And she just proved that she can go out there and compete against someone that's beaten the greatest of all time. It was an entertaining match, and yeah, he won this match. But I showed a great tennis. It wasn't like 6-love. It was a great fight. It was interesting to watch. It brought more eyes on tennis. Legends were watching this match.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지만 사과가 늦은 이유는 셀프 조사 때문이란 변명과 청문회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천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지 29일 만입니다. 그간 거센 책임론에도 침묵해온 김 의장이 대통령실까지 나선 전방위 압박과 여론 악화에 뒤늦게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를 모두 회수했고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김 의장은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청문회엔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있고 변경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외국인 대표만 앞세웠던 지난 청문회 때와 똑같은 이유를 댄 겁니다. 맹탕 청문회 우려에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글판과는 완전히 다른 쿠팡의 영문 성명도 논란입니다. 영어로는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미국 증시에선 쿠팡의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6일 쿠팡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 국문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며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영문본은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불필요한 불안 대신 허위에 따른 불안이라고 못 박았고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은 허위로 제기된 혐의라며 정부와 언론의 지적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협력 과정에 대한 묘사도 딴판입니다. 국문본은 쿠팡이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고 썼지만 영문본은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 협조를 요청했다며 먼저 손을 내민 쪽이 마치 정부였던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한 어조의 영문 성명은 미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쿠팡이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6.45%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쿠팡의 대형 사법 리스크가 통제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상황에서 쿠팡의 이런 이중 메시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들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안도 매수세를 노린 승부수가 오히려 규제 당국에 더 큰 칼날을 부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합의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했는데 핵심 쟁점인 영토 할약 문제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 현관에 먼저 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e're in final stages of talking, and we're going to see. Otherwise, it's going to go on for a long time. It'll either end, or it's going to go on for a long time, and millions of additional people are going to be killed.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엔 유럽 국가들이 깊이 관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따를 것이라며 미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긍정적 전망의 배경은 회담에 앞서 이뤄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로 추정됩니다. 다만 생산적 통화였다고 했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보인 트럼프와 달리 러시아는 회담 전까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며 압박했습니다. Разговор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который хотел бы обсудить с на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в контексте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е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н хотел обсудить эти вопросы перед очным контактом с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 종전의 진심이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돈바스 할약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